랭귀지다. 우리가 컴퓨터에 랭귀지가 있잖아요.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모르면 사실 컴퓨터를 못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사용하는 영어는 그냥 우리가 과학적인 터미널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어로 논문 작성하는 법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교수님들도 주로 그 논문 작성법을 가르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복규 교수님은 이제 그 실험을 할 때 약간 윤리적인 문제, 논문을 작성하는데 뭐 다른 논문을 뺏긴다든가 지금 요즘 그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레귤레이션 어떤지 이런 것을 강의하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혹시 제가 강의를 할 때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중간에 이래 스퀴즈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아마 뭐 답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그 논문을 작성하는 때 사실 실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기 프린시플 인베스게이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줄임말로는 PI라고 그러고 책임 저자, 책임 연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논문을 만들 때 실제로 논문에 관련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직위에 관계 없어요. 뭐 정 교수도 그 PI가 조 교수일 경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은 그냥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I는 그 연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다진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제1저자하고 PI라는 이제 크레스펀딩 오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두 사람하고 중간에 이제 여러 공의 오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술지에서 이 논문에 대한 그 문제점, 그 리뷰어들이 이 논문에 대한 이제 뭐 질문 이런 거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이 PI한테 합니다. 크레스펀딩 오스라고 교신저자라고 한국말로는 이 사람한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직위에 관계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의과대학 학장도 뭐 조교수 밑에 연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요. 포지션에 관계없이 그 자기 자신의 프로젝트를 디렉터는 이게 실제로 사람을 써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학생들 어떻게 인카리지를 해서 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이 총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사실 교수나 아니면은 연구자의 목표는 이 PI가 되는 거예요. PI가. 내가 PI가 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 말을 많이 합니다. 이 PI 하는 역할들이 지금 제가 4개 정도로 나눠놨는데 첫째는 그 연구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는 게 옛날에는 의학 같으면은 이제 의과대학에 관련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아마 뭐 여러분들이 아마 본가에 올라오면은 우리 병원도 스마트 병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 스마트 병원은 데이터 프로세싱 한다든가 지금 4차 산업에 있는 그 AI나 뭐죠 그게 저게 블록체인 같은 거 그런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같은 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과대학인 그런 기술들 IT 같은 그런 기술들을 많이 동원하는데 아마 이제 좋은 그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려면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여러 학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심지어 아마 뭐 요즘에 그 음악이나 미술로서 치료하는 그런 것도 지금 의학에 동원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 좋겠죠. 그런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게 가장 그 좋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 분야 사람들 외에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도 많은 이렇게 교통을 해야 되는 거. 이미 좋은 프로젝트를 만든다. 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연구비가 있어야 되겠죠. 연구비가.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그랜드 프로포저를 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그랜드 프로포저는 사실 자기가 디자인했던 거를 자기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이제 연구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쓰냐 하면은 되게 이런 연구에 쓰는 서식이 있는데 내 연구의 목적이 뭐다. 근데 이 연구의 목적은 굉장히 스페시파이 해야 됩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뭐 내 연구는 1, 2, 3 중에 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거 에임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의 전체 백그라운드, 기본적인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이 배경은 뭐 1920년대는 이렇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가까운 게 제일 좋겠죠. 뭐 최근에 나왔던 뭐 1년 전에 나왔던 그런 연구를 보고 그런 연구의 결론은 이런 건데, 제 생각에 이런 그 결론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조금 최신의 그 백그라운드를 쓰는 게 이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그 로지컬하고 그 다음에 두업을 하다 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뭐 굉장히 좋은 그 에임을 하고 했는데 내가 달나라 가서 뭐 금속 하나를 들고 가서 이걸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달나라 갈 수 없으니까. 달나라 가는 것을 그 동료들이 그 뭐 충분히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달나라 가는데 뭐 10년 20년 걸리면 연구인 못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구 프로젝트를 기술하는데, 그 전에 내가 했던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겠죠. 내가 이런 일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 혹은, 최근에 연구 논문을 보니까 이런 연구를 섞으면은 충분히 일이 가능하겠다. 좀 레리먼트한 그런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그 연구를 받기 힘들어요. 너무나 새로운 거라서 심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연구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연구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구가 참 잘 되면 다 좋은데 모든 연구 다 잘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풀 수 있다. 이게 솔브를 한 그런 문제를 내가 제시하는 거. 이걸 못 풀면 또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우리 국민들한테 기대할 수도 있고, 우리 과학자들한테 기대할 수 있겠고,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연구의 결과들은 어떤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그 미국에 있는 교수들, 뭐 제가 옛날 미국에 유학할 때 보면은 이 연구 프로포절이 지금 우리나라인 경우는 아주 간단한 경우는 5페이지밖에 안 써요. 5페이지에 뭐 연 1억을 줄 때도 있고, 뭐 굉장히 그 한 페이지당 2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 연구 프로포절을 묶어서 읽어도 쭉 읽어 나가다 5페이지를 재밌게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연구 프로를 잘 썼다. 그런데 만약에 읽다가 한 3페이지 읽다가 이상하다, 앞에서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앞으로 돌이키면 떨어진다. 그게 컨시스턴이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연구의 그 프로젝트의 디자인이나 그랜드 프로포절이나 아니면 나중에 논문 쓰는 게 중요한 거는 그 컨시스턴트해야 됩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뒤에 했던 이야기가 컨트로버시라든가 컴플릭이 생기면은 이게 되게 그 연구 프로포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한 5페이지를 쓰는데 한 분만에 처음부터 읽어서 끝까지 쭉 읽어서 그냥 아주 소설 읽듯이 편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글자 한자를 쓰더라도 굉장히 그 쓸데없는 말을 중복하지 말고 있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혹시 이제 뭐 그 어느 곳에 가서 연구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교수를 하시든가 연구원을 하시든가 뭐 제약회사 같은 데 가서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하시면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있었던 그랜 프로포저는 재밌다, 남들이 보면서 아주 쉽게 단문만 읽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랜 프로포절에서 돈을 따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죠. 이 연구비를 따서 연구원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에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죠. 수행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인데, 시간은 뭘 뜻하냐면은 옛날에는 뭐 미국서 그 A라는 연구를 했는데 한 예를 들어 엔도실리얼 세례라고 뇌피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연구를 가지고 내가 키드니 세례에서 해봤다. 그래도 그게 논문이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해서 논문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그게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노벨티인데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이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대부분 하는 연구들이 인터넷상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연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해서 먼저 발표해보면은 내 연구는 거의 뭐 나쁜 말로 말하면 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짜임새 있게 그 프로포저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타임 디펜던트한데 그렇게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연구하는 것으로서는 타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들은 이제 결과를 얻는데 결과들을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겠죠.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컨퍼런스 발표를 하고요. 이거는 발표를 할 때 아무리 자기가 제일 많이 알아도 청중들은 이거보다 모르니까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게 설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울 거는 이런 결과들을 페이퍼를 어떻게 발표하는가, 어떻게 논문을 쓰는가. 사실은 이런 논문을 쓰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동료는 동료지만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심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것이 정말로 과학적이고 정말로 논리적인가를 보고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쓸 때 그런 작성할 때 이것이 점핑도 안 되고요. 내 많은 용어를 가지고 쭉 써도 안 됩니다. 내 동료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글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피어라는 게 이게 지금 동료잖아요. 동료. 나와 유사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 그러나 반드시 내가 했던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심사를 합니다. 되게 운이 좋아야 되겠죠. 정말 자기가 하는 이 프로포절이나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심사를 해주면은 뭐 억셉트 되게 좋지만 뭐 100% 억셉트 되는 건 아니니까 리젝트도 되고 뭐 리비전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요. 보통 논문을 내고 활자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한 6, 7개월 좀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농담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돈을 투여하면 한 편의 논문을 낸다니까 굉장히 지난 좀 힘드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이 나오면은 뭐 그 논문이 굉장히 좋으면은 뉴스페이퍼나 아니면 방송국에 소개를 하겠죠. 과학자로서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 좋은 논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뭐 임상을 하시는 분도 논문을 쓰실 것 같고요. 완전히 개인 프랙티스를 하지 않는 경우는 교수가 되면은 반드시 뭐 좋은 곳에 논문을 내야만 승진도 하고 일단 임용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니까 지금부터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학기에도 뭐 저희 학교에 와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수업도 있더라고요. 한 8명인가 10명 정도 신청했던데 아마 그런 수업도 듣고 또 겨울 방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방학 중에도 랩에 와서 연구하는 그런 학점들이 이번에 우리가 개설을 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실제로 랩 생활을 더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굿 사이언티픽 월크는 뭔가 이런 시퀀스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하는 친구들, 학생들이나 뭐 연구원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게 로직한 일을 하고 과학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선생을 PI라는 건데 이 사람을 설득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PI는 그러니까 이 학생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했던 일을 100% 이해를 해야만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고 논문을 쓰겠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논문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PI가 워낙 바빴어. 뭐 임상도 해야 되고 뭐 강의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뭐 또 뭐 발표되고 이렇게 너무 바빴어. 이 친구들 잘 못 챙기면은 이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속였어. 데이터를 속여서 이렇게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논문이 아주 이상한 논문이 되는 거예요. 일단 속았어요. 속으면 안 되겠지만 속았다. 이렇게 하면 이 PI는 이 속은 걸 가지고 논문에 이제 서밋합니다. 저널에. 서밋하면은 저널에서는 보통 에디터가
한 2명 이상의 리뷰들한테, 친구, 이제 자기 동료, 전 세계에 있는 동료들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그 사람들도 속으면 되는데 그 사람 잘 안 속아요. 아, 이 논문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 논문에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줍니다. 이게 한 50%는 리젝트를 주는데 이 논문을 쓸지 못하겠다. 플로우라 그러죠. 흠이 있어서. 그러면은 뭐 반박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리젝트를 주면 반박을 못합니다. 다른 데 내야 됩니다. 다른 데. 좋은 논문일수록 그런 리젝트들이 많겠죠. 한 10편 중에 9편은 리젝트를 시킵니다. 좋은 논문은. 보통 논문도 한 60, 한 50%, 60% 리젝트를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의 관계가 좋았어. 정말로 신시한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PI가 이해를 하고 어떤 네거티브 의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논문을 서밋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정도의 논문은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우리 저널에 실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PI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이런 부분은 고치든가, 다시 실험을 하든가 해서 우리한테 그 데이터를 보내둘라. 그러면 이제 그걸 받으면 이 PI는 다시 학생한테, 연구원들한테 시키겠죠.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자. 아니면은 우리가 못한다면은 못하는 이유도 다 돼야 됩니다. 각각 리뷰의 코멘트에 대한 each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게 6페이지, 10페이지 될 때도 있고 대부분 6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잡지에 싣고 퍼블리시가 실는데요. 싣고 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인터넷 상에서는 금방 공개가 되고 우리가 금방 다운로드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논문 하나 소개해 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논문을 전공자들이 보겠죠. 봐서 거기서 다시 또 질문을 또 던집니다. PI들한테. 그러니까 그 잡지, 논문을 만든 저자들한테.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우리가 해보니까 뭐 논문이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생들이 좋을 때는 이런 관계들이 잘 연결돼가지고 이런 시퀀스가 잘 연결돼가지고 서로가 되게 이해하고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세계에 새로운 결과들을 제시하고 이 결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좋겠죠. 그런 논문이 뭐 아주 좋은 논문인데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뢰가 없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 있고 이 속임을 당해서 이 사람이 잘못 내면은 이 잡지까지 속일 수 있는데 리드는 다 못 속이겠죠. 이게 독자들은. 그래서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뭐 정말로 잘 수행하려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들이 뭐 제가 그래서 놨어요. 디스커션도 아주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결과들을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국말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사실 리뷰는 다 영어로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서밋해서 이 사람들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 언어로. 왜냐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논문을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들이 보통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거나 하면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외국 사람들 한 번도 안 만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질문도 합니다. 그게 상당히 과학자로서 굉장히 자부심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질문도 받고 하니까 뭐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 걸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전체적인 연구 결과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논문을 읽어서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는데 이걸 쓸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냥 영어 논문을 쓸 때 이게 좋은 문장이니까 한국 예를 들어 편지 쓸 때 이 시가 되게 좋은 시예요. 그럼 편지 속에 집어넣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집어넣으면 망하는 케이스예요. 제가 아까 앞에 말했듯이 그랜드 프로포절도 누워서 읽어서 되게 재밌게 한 번만 읽고 끝내야 되잖아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에 컨텐츠가 있는 중에 읽으면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은 왜 그럴까? 앞에 있는 센텐스는 여기 나오는 거와 좀 다르네.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아주 편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보통 영어 센텐스 쓰려면은 이게 능동태로 쓰라 그래요. 능동태로 쓰라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수동태로 써 있는 문장, 그런 문장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능동태하고 수동태를 적당히 섞었으면 좋겠죠. We collected sample 이렇게 해야 되고요. Samples were collected 이렇게 써도 되는데 되게 능동태로 쓰라 그래요. 그런데 영어 문장에 아마 논문을 보면 수동태에도 있었어. 이걸 적당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재미없으니까 재미있게 쓰면서 상세하게 쓰면서 간결하게 써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젊은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영어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상세하게,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논문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 우리 논문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해시켜야 되니까 아주 상세하게 해라. 그러나 간결하게 해라. 왜 그러냐면 전체 영어 길이가 너무 길면은 지겨우니까. 우리가 영어 논문에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면 한 4줄 정도 쓰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고치면 2줄로 고쳐져요. 근데 할 말은 다 해요. 그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간결하게 쓰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라.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를 골라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잡지 내는 게 좋겠다. 우리 하는 분야에서는 이 잡지가 카테고리별로 랭킹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다 골라서. 그리고 이 저널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인스트럭션에 내가 보독을 할지, 뭐 이런 걸 내가 고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잡지를 고르는 게 훨씬 낫겠죠. 내가 하는 결과가 아주 굉장히 노멀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내가 잘 만들어졌다. 이런 좋은 잡지 고르는 게 낫겠죠. 왜 좋은 잡지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 잡지를 많이 인용하니까, 우리가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많이 인용하니까 좋겠죠. 그리고 전체 논문에 쓰는 순서는 그랜트 프로포절 순서와 비슷합니다. 이 제목을 쓰고, 초록을 쓰고, 인트로덕션을 쓰고, 메소드를 쓰고, 리절트를 쓰고, 디스커션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나중에 아마 이치 섹션을 여러분들하고 교수님이 강의를 할 거예요. 타이틀을 어떻게 쓰고, 앱스트랙트를 어떻게 쓰고,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쓰고. 저는 나중에 디스커션 하는 게 제일 힘드는데, 이거를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이게 다 지나고 나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쓰고요. 이 논문에 대한 커버레터를 씁니다. 이 논문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을 했고, 이 논문의 결과는 이거고, 이런 결과들은 아주 중요하다 해서 이 논문을 서밋한다 하기 위해서 에디터인칩한테 커버레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면은, 너무나 많으면은 서플멘트 데이터를 뒤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논문은 인터넷에 뜰 때 이 논문을 쉽게 읽기 위해서 그래픽 앱스트랙트라고, 이거는 실제 잡지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프로 봐가지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1, 2, 3, 4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쓰고요. 하여튼 이런 순서로 쓰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게 이제 커버레터인데요. 저희 방에서 나오는 논문을 했습니다. 2020년 5월 28일에 냈던 커버레터입니다. 톡신이라는 잡지에 냈고요. 이 사람이 에디터인칩이죠. 이 사람한테 제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논문을 서밋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톡신에 서밋하겠다. 그리고 이 논문의 간단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뭐 내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논문인데 이 논문은 현재로 다른 어떤 저널에 서밋해서 퍼블리케이션 뭐 리뷰를 컨시더레이션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한 논문을 내가 여러 개 논문을 동시에 내는 건 안 됩니다. 심지어 동시에 내가지고 컨시더레이션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친구들이 이 타임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비어들은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이 논문을 심사를 하는데 똑같은 논문을 여러 잡지에서 심사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논문을 냈을 때는 이 논문은 다른 잡지에서는 전혀 심사하고 있지 않다. 서밋을 일단 써야 됩니다. 이게 윤리적인 문제니까 써야 되고요. 우리 논문이 간단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은 뭐 이걸 통해서 뭐 이런 결과들을 뭐 했다. 이거 아마 내용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써서 커버레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커버레터를 받고 우리한테 잘 받았다는 연락을 줍니다. 이게 타이틀인데 아마 타이틀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교수님이 아마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 타이틀만 보면은, 이 타이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 타이틀만 보면은 전체 안 읽어도 지금 이게 중요한데요. 네가 뭐 했고 뭐를 발견했다는 것을
전체 매뉴스크립트를 안 읽어도 알아야 됩니다. 타이틀. 저는 타이틀을 이렇게 쓰는데 주로요. 나레이티브로 주로 씁니다. 아주 짧게 쓰라죠. 이게 타이틀에 보면은 몇 자 안에 쓰라 이런 내용도 그 저널마다 줍니다. 저한테 몇 자까지 쓰라. 그리고 이런 PXR 이런 것 같이 에브리베이션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줍니다. 이 PXR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이 잡지는 이 톡신이라는 잡지는 그 에브리베이션 써도 된다 해서 우리가 썼는데 지금 이걸 보면요. 지금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뭐 했다는 거 알아요? 지랄 내론이라는 거에서 인듀스 되는 인터랙션이 뭐하고 PXR하고 SP1이 지랄 내론에 의하면 아마 이런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인듀스 되는 모양이에요. 응? 이렇게 인덕션 되면은 이 두 개가 지랄 내론에 의해서 뭘 하냐면은 이노스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프로모터 사이트에 SP1을 더한대요. 바인딩을 증가한다. 지랄 내론을 넣으면 PXR하고 SP1이 바인딩을 인터랙션을 증가하는데 이놈은 SP1이 이노스의 프로모터 사이트의 바인딩을 증가한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이노스의 트랜스크립션을 줄이고 그거는 결국에 엔도실리얼 셀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프로덕션을 감소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제목인데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이 분야 하는 사람들은 이 말 뜻을 보면은 전체 문장을 안 읽어도 전체가 논문을 안 읽어도 무슨 말을 했다는 걸 알아요. 이걸 보고 이제 이 논문을 나중에 억셉트 되면은 들어가서 찾아보고 사이테이션 하겠죠. 그럼 내 논문이 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용을 하면은 내 논문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만약에 이게 나레이티브하게 쓰니까 전체 그 문장을 읽어서는 그런 뜻을 아는데 만약에 PXR하고 SP1의 인터랙션과 이노스의 뭐 예를 들어 프로모터의 관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 두 개가 인터랙션을 하더라도 이노스의 프로모터 사이트에 어떻게 되는 걸 모르겠죠. 이거는 지금 뭐 증가 감소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그렇게 씁니다. 저는 대부분 다 이걸 그냥 문장으로 씁니다. 제목 자체를. 그 제목 자체를 문장을 읽으면은 전체 매뉴스크립트 읽지 않고도 다 된다. 이게 중요한데 아마 다음에 뭐 타이틀 가르치는 교수님도 그렇게 아마 설명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초록인데요. 초록은 되게 그 스트럭처 포맷을 주로 쓰는데요. 어떤 잡지에서는 스트럭처 포맷을 안 쓰라 하면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치면 됩니다. 이렇게 분해하면 되는데 그 스트럭처 포맷이 이렇게 됩니다. 백그라운드하고 에임을 하고요. 배경은 뭐고 목표는 뭐다.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뭐다. 그 다음 이 논문에 나온 리절트는 뭐다. 그 다음 결론은 뭐다. 이렇게 쓰는데 이런 문장들은 한 문장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한 문장 그리고 리절트는 한 두세 문장 쓰고요. 컨클루전 한 문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 이걸 풀어헤치면은 그게 전체 논문이겠죠. 그 초록만 읽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초록 읽고 그림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읽어야 되는 논문이다. 그걸 결정합니다. 내가 읽어야 되는 논문에 결정을 하면은 그 논문을 읽고 자기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초록을 잘 써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그 제목을 잘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초록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초록을 잘 쓰면은 그 초록을 확장시키면은 그게 전체 논문이 되니까 이 초록을 잘 써야 돼요. 초록을. 그리고 초록을 쓸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연구 그 라이팅은 전부 다 컨시스턴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 썼던 게 뒤에 문장하고 컴플리트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은 더 이상 안 읽어요. 뭐 편지도 그랬어야 되고 한국말도 그랬어야 되고 뭐 말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컨시스턴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했던 말을 중구난방에 중복하는 거 읽으면 되게 지겹겠죠. 그렇게 안 읽고요. 그리고 컨사이스하게 이게 이제 퍼블리셔들은 그 논문에 나오는 거를 실을 때 자기 잡지의 그 포맷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논문의 내용들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용은 변화시키지 않고 말들을 글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줄여서 예를 들면은 이런 페이지가 있으면은 어떤 논문을 쭉 쓰고 나는데 여기 한 줄에 끝나요. 그럼 한 줄에 끝나는 거는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그 잡지로 가서는. 그럼 이 한 줄에 있는 거를 이 밑으로 붙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문장들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쓸 때 큰 사이즈하게 써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그 연구자들은 주로 이런 접속사를 많이 쓰는데 영어 논문에 접속사 별로 없어요. 엔더 이런 거.
우리는 그리고 뭐 이런 그런 우리는 많이 쓰는데 영어에는 문장을 연결하는데 그냥 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접속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서 쓰면 되는데 뭐 영어를 많이 읽어보면은 충분히 어떤 걸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되겠죠. 이런 초록인데요. 아까 그 논문에 대한 초록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전체 한 200자 정도로 쓰는데 이걸 읽으면은 사실 뒤에 문장 안 읽어도 내가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랄레론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논스테로이달 에스트로제닉 마이코톡신이에요. 마이코톡신. 어디에 주로 하느냐 하면은 메말리안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이게 에스트로제닉 마이코톡신이니까 주로 저 생식 이런데 많이 뭐 나가티브한 효과를 많이 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경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이 약물이 들어가면은 혈관에 들어가서 엔도실리얼 셀을 패스해야 되니까 혈관이나 엔도실리얼 셀에 대한 그런 이펙트를 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게. 필요한데 never been addressed in early study죠. 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 약물을 가지고 혈관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에임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했냐면은 이 혈관을 조사를 하면 되는데 혈관 조사는 우리는 NO라는 프로덕션을 조사를 했다 이게. 그 NO가 뭐냐면은 엔도실리얼 셀의 일반적인 인덱스라 이게. NO가 높으면은 이식 펑션이 좋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질문 있으세요? 하실래요? 혹시 질문 지금 말소리가 들렸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냥 갈게요. 혹시 질문하면 중간에 하세요. 제가 지금 말소리를 들어가지고. 혹시 잘 안 들리세요? 한정씨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바인 엔도실리얼셀로 이식 펑션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까지는 로직하잖아요, 그죠? 외관 지랄레론이 그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약물이 들어가려면 어차피 혈관 내피세포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연구는 없었고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에 대해 어떤 펑션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NO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럼 이 결과예요. 지금 이거는 보면 한두 문장을 썼죠, 제가. 이걸 길게 쓰진 않아요. 전체 외관에 250자나 200자로 써야 되니까. 네이처라는 아주 좋은 논문은 한 70자 정도 씁니다, 70자. 그런 경우는 이런 건 하나도 안 쓰고 바로 결론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는 좀 자세히 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해봤는데 이게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니까 좀 복잡해요. 뭐, 어떤 걸 끊고, 뭐, 해보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쭉 나와요. 뭐, CHIP라는 걸 통해보면은 쭉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이노스, NO를 줄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몰레큘러 기전들은 이런 식이다. NO를 줄이니까 이식 펑션을 줄이는 게 되겠죠. 뭐 예상했겠죠. 그거는 왜그러냐면 이게 나쁜 거니까 이게 마이코톡신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 쭉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보니 이 젠이라는 친구가 지랄레논이라는 친구가 이노스 익스프레션을 줄이는데 이러면 재미는 없겠죠. 옛날 같은 이 정도에도 논문을 내겠지만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이 제목이 있는 거죠. PX하고 SP1의 바인딩을 올리고 그리고 NO를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콘클루전에서 베슬의 디스펑션을 일으킬 것이다. 그 지랄레논이라는 마이코톡신이 우리 몸속에 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한테 베슬의 디스펑션을 일으킬 것이다. 그거는 NO를 줄여서 적어도 그 기준 하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앱셀렉트에 낸 거예요. 이거 뭐 보면은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잡지는 이렇게 structured abstracts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쓰면은 이걸 그냥 풀면 돼요. 제가 지금 썼잖아요. 이게 쭉 풀면 됩니다. 이거 지금 얘네 풀어놨는데 이게 백그라운드 에임을 썼고요. 그 다음 이거 바로 썼지만 우리가 했던 어떤 실험을 했다. 이 메소드는 우리 실험에서 이런 걸 이제 이거 재미있다는 거 했고요. 그 다음 결과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앞에 컨클루전을 썼기 때문에 인컨클루전 다시 써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데이터는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썼어요. 250자 이내로 쓰라면은 뭐
252자까지 쓸 수 있지만 뭐 280짜리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리젝트 됩니다. 200자까지 쓰라고 하면 200자를 맞춰야 돼요. 그래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안 넣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지도 교수나 우리 PI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겠죠. 인트로덕션은 지금 여기 보면은 제목에 보면은 우리가 지랄 내눈도 있고요. PXR, SP1, 이노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큰 터미놀로지가 있잖아요. 이 터미놀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트로덕션은. 이 키워드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한 서너 문장을 쓰는데요. 이게 서너 센텐스를 쓰는데, 패러그래프를 쓰는데, 이 3 내지 4패러그래프 정도 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런 걸 씁니다. 이 연구를 했던 이유가 뭘까? 어떤 퀘스천에, 어떤 목표에, 워킹 하이포시스가 뭔지를 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간단한 결과를 한 줄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메소드나 그 결과에 쓰기 때문에 안 써도 되지만 대부분 그 인트로덕션에 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지랄 레논이나 PX나 SP1 이런 거를 좀 쓰면서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요. 지랄 레논은 엑스로지니간 마이코톡신이다. 그리고 이게 독성학 잡지니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는 한 50 내지 100 마이크로그램을 하루 정도 먹어야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약간 요구를 하고요. 많은 연구에는 지랄레논이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같은데 톡식하다가 알려져 있다. 아까 그때 썼죠. 그런데 제인을 먹고 나면 휴먼이나 애니멀을 먹고 나면 이게 헤파틱이나 스테그 블러드 베슬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연구는 없습니다. 바로 제인 익스포저에서 포텐셜 리스크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러드 베슬의 연구를 적극했다. 엔도실리아 셀에서 인트로덕션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엔도실리아 셀에 관련돼서 썼어요. 엔도실리아 셀은 뭐다? 그리고 지금 NO를 달라니까 내가 NO를 한다는 걸 나중에 밝혀야 되니까 NO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레귤레이션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논문은 우리 방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자기가 많이 냈던 논문들을 많이 소개를 하면은 이 사람 이제 이렇게 리뷰를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좀 많이 연구를 했구나. 그래서 좀 좋게 평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논문을 내면 좋겠죠. 자기 분야에서. 이건 전부 우리 강에서 낸 논문인데요. 11번부터 17번, 18번까지요. 그래서 그 NO를 측정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거 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에스트로존이 전에 가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나이 많은 사람들 베노포즈 지나고 난 여자들한테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가 많은데 이건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리고 제인을 사용해서 사람들한테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중요하겠다. 이걸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노스 액티비티나 에노 프로덕션을 사용해서 봤다. 그리고 한 줄 썼죠. 우리가 이런 것을 봤다. 이건 방법인데 한 줄 썼고요. 결론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결과는. 이걸 보고 난 뒤에 결과가 재밌으면 결과를 읽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독자들은 그 앱스트랙트를 읽고 인트로덕션을 보면서 이 실험을 왜 했을까? 아, 이 실험이 이런 것 때문에 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결과를 봅니다. 결과는 굉장히 그 문장들을 별로 안 읽고 주로 그림을 많이 봅니다. 그림하고 피규어 레전을 보면서는 그 결과들을 완전히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배울게요. 그 방법은 쓰기가 제일 쉬워요.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니까. 그런데 이거 뭐 웨스트 몰랐다고 뭐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메소드는. 근데 이 카피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것도 카피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것도 카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이 뭐 그전에 나왔는 결과를 쓰는 게 아주 유사할 것 같으니까 조금 바꿔 조금 문장을 이렇게 순서를 조금 옮기든가 다른 단어를 쓰든가 이 단어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써서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피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리절트 이게 되게 중요한데 리절트는 자기는 결론을 다 하니까 이 리절트를 가지고 그림에서 어떤 순서로 그 독자들한테
리뷰어들한테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러나 간결하게 설명할 것인가? 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순서를 잘 정해요, 리뷰.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하는데, 그림 3을 자기는 알잖아요. 1, 2, 3, 4, 4개가 있으면은, 자기는 그림 4개를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림 4를 먼저 설명하고 1을 설명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리뷰나 독자들은 그림 4를 보기 전이잖아요. 1을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1을 반드시 먼저 설명하고 순서대로 설명해야 돼요. 1이만 1A, B, C가 있는데 1A도 1A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B를 설명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렵죠, 이게. 이것을 그냥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런 순서를 처음에 그 PI하고 잘 정해야 됩니다. 피규어 테이블을, 이거를. 근데 디스커션은 그 리절트를 다 보고 설명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림 1하고 그림 3에 나오는 리절트를 가지고 혼합해서 설명해야 돼요. 근데 절대로 리절트는 그렇게 설명 못해요. 1, 2, 3, 4 순서를 설명해요, 순서를. 이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이건 나중에 배우겠죠. 디스커션이 제일 어려운데, 이 디스커션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일 어려워, 이게. 이 디스커션은 보통 아까 인트로덕션 같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랬으면 안 돼요. 디스커션은 무조건 현재의 결과에 스틱 해가지고 현재의 결과가 내가 했던 결과가 로직하다, 사이언티픽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 디스커션의 제일 처음은 자기 데이터를 약간 선물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도 약간 선물해줘요. 그 첫 문장, 첫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체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나오는 데이터로 봐서는 충분히 맞다. 그게 이러죠. 우리 결과하고 우리 결과를 스포팅하는 거. 기존에 있는 결과도 우리 결과를 스포트했다. 그게 내 결과가 맞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떤 결과를 냈는데 이 결과가 기존에 있는 결과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써요. 기존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다르더라. 그런데 이런 다르다는 결과를 너무 많이 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안 좋겠죠? 왜? 그런 결과가 많아도 그렇게 너무 많이 내면은 그 리뷰를 보면서 아 이거 틀렸구나, 이 결과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존에 있는 결과가 있어도 그 중에 몇 개만 고르고 주로 자기의 결과를 스포팅하는 글을 많이 쓰면 좋겠죠. 내가 이거 했던 결과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기존의 결과도 없고 스포트하는 결과도 없고 이걸 반대하는 결과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오는 결과가 이게 새롭다를 써야 되는데 리뷰는 이게 왜 새로운지, 결과가 새롭긴 새로운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잖아요. 그 리절트에는 그냥 결과가 새롭다는 것만 쓰고 이 디스커션에 그걸 써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 결과가 새롭다, 이 결과가 새로우니까 이 결과가 맞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 어떤 연구를 더 할 수 있다, 어떤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다 써야 돼요. 자기 말로. 그래서 이 디스커션이 어려워요. 중요한 게 이 리뷰를 설득해야 되는데 당신의 데이터가 맞다, 리저너블하다는 걸 설득해야 돼요. 내가 이게 맞으니까 너 리뷰가 너 잘 모르지?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너 리뷰가 잘 모르지? 내가 했는 게 얼마나 새로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옛날 데이터가 틀렸다 이래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A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옛날 데이터는 B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데이터가 B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 리뷰가 그렇게 다시 해봐라. 옛날 그 데이터가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해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이거 사고는 안 돼. 리뷰를. 자기의 있는 데이터가 맞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거라도 계속 설득시켜야 돼. 그리고 이게 뭐잖아요. 리뷰한테 우리 데이터가 우리 필드에서 중요한 언더스탠딩을 하기 위해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고 인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런 논조를 계속 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제일 잘못되는 게 인트로덕션에 있는 파트를 제 방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논문을 리뷰를 해보면은
주장이 많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돌아가서 여기 지금 우리 결과의 스택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컨클루전을 내리고요. 그 역학 논문이에요. 임상 역학 논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국가에 와서 아니면 뭐 전문의라든가 전공의를 할 때 임상 논문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스타디 리미테이션 많이 써요. 이런 걸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샘플이 너무 작아서 이 결과가 100% 맞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디 리미테이션을 써야 돼요. 우리 샘플이 작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샘플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우리한테 리미테이션이다. 외국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카드베스가 좋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리미테이션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될 것 같고 아마 뭐 유전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쓰면 되죠. 결과 나오는 걸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유전적인 그 정보하고 미국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적인 그런 문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정말 로직하게 그하게 써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디스커션 쓸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우리 데이터는 뭘 스포트한다. 우리 데이터는 옛날 데이터를 컨트리트 하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이런 걸 서제션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일 것 같다. 아마도 이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다. 지금 우리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는 이런 게 있다. 우리 데이터가 이런데 이거는 리프로듀스블하다. 뭐 이런 걸 쭉 씁니다. 결론적으로 뭐고 이런 걸 고려하면 뭐고 이런 영어를 쭉 씁니다. 뭐 저는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엔도실리알 셀에 우리가 죽는 벡터를 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더 하려면은 인베스티게이션 더 필요하다. 지금 이런 연구는 이 연구를 벗어나고 이런 거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근데 타락합니다. 지금 했는데 만약에 뭐 100명 가지고 뭐 샘플 가지고 했는데 한 1000명 정도를 하락하면 이건 우리 연구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정도 연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쓰면 안 돼. 그렇지만 가끔 쓸 수 있어.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어. 이거 A와 B를 비교해서 실험, A와 B의 세포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 아마 세포가 달라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세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우리 연구에 뼈가 쓰는 거다.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쓰면 그 리뷰가 이 연구를 하락합니다. 이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디스커션 나중에 할게요. 너무 대단할 테마 볼게요. 다른 걸 해볼 때 할 수 있게끔 해보고요. 마지막에 에코날리지먼트 이 논문은 어떤 연구를 받았다는 거. 우리 저자들은 인트레스가 없다고 이걸 근데 CY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의 직원인데 회사에서 만들어졌던 그 케미컬 가지고 실험을 해서 암을 치료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CY가 있잖아요. 내가 회사의 그 케미칼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CIA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연구는 이제 없다고 얘기하고요. 피규어 테이블은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빨리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하니까. 보통 연구 결과들의 프로세스 이렇게 됩니다. 스핏하고요. 인터넷 내에서 스핏하고 보통 B가 했던 서비스를 잘 받았다. 이런 게 오래자말려는 사람이 있어요. 3개월이 이제 오는데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보통 한 1.5개월 걸립니다. 진단을 받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리젝트는 50일 얘기하고 억셉트 되면 바로 억셉트 되는 경우가 없어요. 네 논문이 엄청 좋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되게 리비전 줍니다. 이런 고쳤어 다시 내라. 그러면은 리비전을 보통 2개월부터 1년 정도 하는데 리비전할 프로세스를 줍니다. 2개월 정도 해라. 2개월 안에 다시 보내라 이렇게 주는데 하다가 2개월이 넘으면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험이 잘 안 되니까 2개월을 못 하겠다 이러면은 에디터 인칩한테 편지를 쓰면은 우리가 지금 못 하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익스텐션 합니다. 그리고 리스미트를 하고요. 이런 리뷰 프로세스를 몇 번 거칩니다. 세칸 리뷰도 할 수 있고 솔드 리뷰도 할 수 있고 3년을 걸칠 수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억셉트가 되면은 프루프라고 나중에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런 과정을 거쳤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체크를 하고
그다음 폴리시가 페이퍼가 되는데 이게 억셉트 되고 난 뒤도 한 1년에서 4개월 걸리니까 전체 실험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한 2년 좀 걸립니다. 2년 넘게 걸립니다. 지금 서밋하고 난 뒤에 억셉트가 나와서 논문이 나오는 게 한 그렇게 걸리니까 운이 좋으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지만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서밋하고요. 잘 받았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5월 그 며칠날 서밋했는데 28일날 29일날 편지가 옵니다. 갔다 오고요. 이 논문은 되게 운이 좋게 한번 리뷰를 받고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6월에 나왔어요. 5월에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또 굉장히 운도 좋고 논문 자체가 우리가 더 좋은 데 냈다가 리젝트 대가 이렇게 냈는데 우리 학생 그 박사학위 졸업 이렇게 냈는데 그러면 이 논문을 보니까 5월 29일 날 이 사람 이식을 했고요. 리비전을 우리가 한 달 만에 했어요. 받자마자 우리가 리비전을 했고 억셉트는 그 다음 날 했고요. 25일 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NCBI라는 거 트윗하면은 치면은 이 논문이 나오고요. 이렇게 톡신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통 교수님들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그 방에서 어떤 논문이 나온 거 쭉 나옵니다. 이게. 제가 하여튼 그 강의를 이렇게 했고요. 중간에 뭐 각각의 섹션별로 강의하는 거는 다른 교수님들이 아마 하실 것 같고요. 저는 나중에 디스커션 할 때 우리 여러분들 한번 더 만날게요. 뭐 그때 그냥 동영상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좋으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정해서 만나서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65명이라서 직접 만나면은 좀 질문도 받고 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수업에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겠다 이런 거를 카톡을 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줘도 됩니다. 아니 여기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수업을 말은 잘 들렸어요? 혹시 김하영 씨 말이 잘 들렸어요? 네, 잘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 대표는 어디 갔어요? 임 뭐던데? 과 대표 나가셨나? 저 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렸습니까? 네, 잘 들렸어요. 김나희 씨가 과 대표입니까? 네. 근데 내한테는 임세원 씨로 같은데 아닌가? 아, 세원이는 예과 학생회장입니다. 죄송해요. 김나희 씨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뭐 좀 질문도 있긴 하면은 우리 대표가 받아서 해주셔도 되고 어떻게 하면 좋 지금 사실 이게 만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글도 써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굉장히 선배들한테 인기가 좀 좋았을 거예요. 죄송한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교수님들께 상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해보는데 우리가 조금 그 비대면하지만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는 안 나오십니까? 한 2분 있다 끝낼게요 제가. 학교는 안 나오고 집에 계속 계십니까? 네. 가끔 학교 오세요. 한번 저 마곡에 놀러도 오세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은 수업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대표 홍수정 씨 그만해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질문 나중에 이걸 해주세요. 이거 질문도 이거 전화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하여튼 간에 한 시간이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 나갈게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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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뵐게요. 네. 여러분,